태고로부터 물은 생명의 젖줄이었다. 그 생명을 품고 물은 길을 튼다. 굽이쳐 흘러 큰 내를 이루고 그 사이 마을을 품어 안기도 한다. 물길을 따라 마침내 사람이 모여들면 물은 자리를 내어주고 자연스레 풍경이 된다. 거대한 인공호를 품은 충주. 사람의 손길이 만든 새로운 물길도 자연의 흔적이 짝을 맞춘 듯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행자의 눈길을 끈다. 인공호의 종착은 남한강으로 이어진다. 한반도의 거대한 물길 중 하나인 남한강. 이곳엔 수호신이 하나 숨어 있다. 절벽을 뒤로하고 서 있는 거대한 마의 불이 그것이다. 남한강 물길을 오가던 어부와 뱃사람의 앞길을 지켰다는 수호신. 목숨을 걸고 배를 타야 했던 옛사람들은 이 앞에 머리를 숙여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지 않았을까. 여행은 어쩌면 보물찾기와 같다. 여행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비경을 찾아 길을 나선다. 백두대간의 산자락인 대미산. 길도 없는 가파른 산길에 길을 내어가며 1시간 남짓 올라가니 새로운 풍경이 그간의 수고로움을 잊게 한다. 마치 먹이를 앞에 둔 악어떼가 달려드는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 듯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물과 세월이 빚어 만들어낸 기묘한 형상이 악어와 닮았다 해서 이곳의 이름은 악어섬이다. 물은 기묘한 형상을 빚어내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다. 배를 타고 요람하는 관광객들은 거대한 물길이 만든 풍경에 마음을 홀린다. 그 풍경은 누군가에겐 삶이 되었다. 이 요람선의 선장은 충주호가 생기며 선장으로 25년을 물길 위에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충청부터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 이제 그렇죠. 충주 여기 이게 제일 넓은 곳이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내륙수계 바다라고 그러죠. 육지수계 바다. 말 그대로 바다처럼 드넓은 물길은 인간이 만든 경계를 넘어서기 마련.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절경 중에 절경으로 꼽힌다는 단양으로 이어진다. 희고 푸른 빛을 띤 바위들이 힘차게 솟아 마치 죽순 같아 보인다는 옥순봉이다.
멀리서 보면 산 능선이 마치 미녀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미녀봉으로도 불리는 금수산. 거북 한 마리가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의 구단봉이 마치 물길을 병풍이 두른 듯 펼쳐진다. 물과 바람 그리고 세월, 이 모든 것이 자연이 빚어낸 풍경이다. 누군가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는 풍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풍경이 아픔과 그리움으로 남기도 한다. 충주호 근처에서 만난 한 농부. 그는 충주댐이 조성될 때 고향이 그 아래에 묻힌 실향민이라고 한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향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옛날엔 삶이면 목벌 남벌이, 목벌리 남벌이었었지. 목벌리 남벌. 여기 이제 옛날에 그 밤나무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목자 가지고 목벌리 남벌. 굳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던 그는 수몰된 마을의 흔적을 더듬어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달랜다. 옛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들어줄 거라 믿었다. 그 염원을 전달해주는 전령사가 있다고 믿어왔다. 솥대다. 솥대는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었다.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솥대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전령사였다. 집 앞에 세워진 솥대를 보고 찾아간 공방에는 20년 넘게 솥대를 만든 장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만든 솥대는 그동안 보아온 것과 어딘가 조금 달리 보인다. 보통의 솥대가 오리라면 그의 솥대는 까치다. 솥대에는 손재간 대신 소원을 담는 간절함이 필요하기 때문일까. 그 소원을 위해 장인은 남한강변의 충주를 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동맹 역할을 하는 그 강을 끼고 있는 거니 많지 생명력이 여기서부터 분출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앞에 서 있는 솥대에는 어떤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일까. 조선시대의 남한강은 한반도를 잇는 주요한 물길이었다. 그중 충주의 목계나루는 가장 큰 포구 중 하나로 손꼽혔다. 20세기 초까지도 수백 척의 배가 서울로 오가며 근처의 목계장터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고 한다. 그 북적임은 어디론가 가고 시인의 시비만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이제 목계나루엔 인적은 간 곳 없고 바람과 구름만 오갈 뿐이다. 나루터 초입에는 물길을 이어 번화했던 옛 육로의 흔적도 남아있다.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좁은 옛길 그대로지만 사통팔달 충청도 내륙을 이어주던 교차로 역할을 대를 이어 하고 있다. 그러나 오가는 이가 많지 않아 육로조차 쇠락한 흔적이 역력하다. 아버님이 이 가게를 하시던 건데 직행 버스인데 옛날에는 발음 되는 대로 버스라고 써갖고 그냥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흐릿하게 지워놨어요. 원래는 버스잖아요, 버스. 목계장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충주의 오일장이다. 물길처럼 잠잠한 도시 충주는 장터에 와서야 마치 잠에서 깬 듯하다. 길이 트이고 사람이 오가며 도시의 모습은 새로운 풍경으로 만들어진다. 여행자는 장터 한 귀퉁이에서 고향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엿본다. 겉절이 시큼달콤하게 묻히고 된장찌개 같은데 이런 데 넣는 거예요. 그럼 아주 맛있어. 향이 좋아가지고 맛있어. 오일장의 풍경이야 어디를 가나 비슷하지 않을까. 팔러 나온 이들도 사러 나온 이들도 마치 물건 파는 일보다 시장통의 한 풍경 사진의 주인공이 된 듯 그저 재밌다는 모습이다. 그중 여행객의 발길을 잡아끄는 것은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듯 추억의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골동품 노점이다. 이 방학경인데 옛날에 그저 보리 고개 있고 그런 시절에 이 충북에서 특히 보리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때 찌어 먹던 이 방학경이에요. 이렇게 비릴빵이야. 예. 골동품상 앞에서 여행자의 시간은 훌쩍 30년을 넘어선다. 그리고 고단한 여행을 잠시 멈춘 채 시간을 산다. 이제는 사라진 추억의 한 조각이 이곳 장터에 아직 남아있다. 봄이 한창인 5월의 충주. 이 도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지천에 흐드러지게 핀 사과꽃이다. 사과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날, 몽환적인 풍경 뒤에 여행자의 시선을 잡아끈 건 바쁜 손길들이었다. 이거 사과도 저희는 자식같이 여겨서 좀 애지중지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을까? 또 우리 또 자식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사과 농사 짓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고. 사과꽃이 지천인 과수원의 풍경 속에 농부의 땀이 녹아들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충주는 한반도의 꼭 중심에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중원이 됐다.
중심에 서 있으니 그 심장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치열했고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길을 내기도 했다. 신라인들은 북으로 가기 위해 문경에서 충주를 지나는 길을 텄다. 이 옛길의 이름은 하늘제.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으나 그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대신 희귀한 야생화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반도의 중심이었던 충주는 현대화의 물길 속에 점점 침잠해 갔다. 오가며 기원을 올리던 염원의 대상도 길이 쇠락하며 일상에서 멀어져 갔다.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이 태자가 만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면서 세웠다는 중원 미륵리 사제다. 중생을 굽어보고 있는 석불에는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석불은 북쪽을 바라보는 석불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존재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충주. 덕분에 충주에는 삼국의 문화가 모두 담겨 있다. 우륵은 충주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가야금을 만들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택견을 충주로 가져왔다. 잔잔히 흐르는 거대한 남한강의 물길처럼 고요한 듯해도 경랑처럼 온몸을 휘감는 택견의 몸짓이 남한강의 그것과 어딘지 닮아 있다. 남한강을 가둔 뒤 그 물길은 흐르지 않고 머무는 날들이 많다. 그래서 충주호는 늘 말갛게 고요한 얼굴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마치 잠이 덜 깬 듯 고요하고 평안한 충주호처럼 그 물길에 기대 사는 이들도 비슷한 풍경을 만든다. 수량이 많고 수심이 깊은 충주호는 사시사철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세월은 충주호의 물질마저 바꿨을까? 요즘은 예전만 못해 빈 그물을 거두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10년 전만 해도 풍성했을 고기잡이. 그러나 아침 내내 일을 해도 충주호는 고작 붕어 10댓마리만 내어줄 뿐이다. 40년 동안 고기잡이로 살아온 어부에게 만선의 기억은 이제 아련하다. 그전에는 많이 나오죠. 하루에 한 7, 80kg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전같이 많이는 안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한 30kg 정도.
늙은 어부는 여전히 호수 옆을 지키고 앉았다. 그래도 물을 보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게 돼. 시원하고. 굽이굽이 물길이 휘몰아친 흔적은 강바닥에 고스란히 남았다. 물 맑고 돌 많은 남한강은 이름난 수석 산지다. 물길이 잦은 남한강가에 서면 돌을 캐는 이들이 여행자의 눈에 자주 띈다. 이 동네의 이름은 조탁골. 돌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는 뜻이다. 남한강의 물은 돌마저 깎고 다듬어 새로운 형상을 선물한다. 돌을 찾으며 살아온 지 벌써 28년째. 물이 빚어낸 최고의 역작을 찾아내는 게 그의 소원이다. 여행자에겐 그저 비슷비슷해 보이는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그에겐 어쩌면 값비싼 수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자연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뭐 매일 찾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한 달에 뭐 25일은 찾고 하나의 자연하고 더불어서 놀 수 있는 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인생의 삶의 자체도 될 수가 있고요. 너무 좋죠. 수석을 만드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세월과 물이 할 일이다. 쉴 틈 없이 흐르는 강물은 돌을 깎고 다듬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물과 세월이 빚은 예술품인 수석은 자연의 축소판이다. 물과 세월의 덮개가 더해진 수석은 악어섬과 쌍둥이처럼 닮았고 깎아지른 듯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수석은 충주 달천강의 수주 팔봉을 연상케 한다.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물과 함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